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산길이나 들녘을 걷다 어디선가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내가 코에 스며들어 이리저리 눈길을 돌려보면 숲 가장자리나 계곡 근처 또는 하천 부근의 양지 바른 곳에서 온 나무가 하얀 꽃들로 뒤덮여 있고 여러 줄기가 어우러져 곧게 서 있기도 비스듬히 옆으로 뻗거나 밑으로 가지 끝을 늘뜨리고 있는 등불 모양의 키가 나지막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찔레꽃이지요. 가까이 다가서면 더욱 진한 향기와 이꽃 저꽃으로 넘나드는 많은 벌들의 나래 소리가 아련한 어린 시절이 추억으로 빠져들게 하는 나무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 초등학교 때의 하굣길에 이 나무의 새순을 잘라 껍질을 벗겨내어 약간 뜰고 쌉쌀달콤한 속살을 잘근잘근 씹어 넘기면 허기진 배가 채워지는 듯하여 쏠쏠한 행복감을 주던 나무이기도 했고요. 초록의 열매가 불타는 듯 붉게 익는 가을이 되면 이 나무는 새들의 잔치상으로 변합니다.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옛 시골 소녀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과 매혹적인 향기에 더하여 약재로서의 가치까지 가졌기에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나무이며 그러기에 여러 전설이나 민담, 신화 노래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찔레라는 이름의 소녀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고려 때 원나라로 끌려갔던 이 소녀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헤어진 여동생을 찾아 헤매다 결국엔 병으로 산길에서 죽게 되었다는데 그 자리에 소녀의 슬픔과 한이 맺혔던지 하얀 꽃이 피어났기에 사람들은 찔레꽃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동시에서는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다오. 배고픈 날 가만히 먹어봤다오. 누나 기다리며 따먹었다오라고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적이었던 고달픈 시절의 아픔이 찔레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가수 백나나 씨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들의 추억 속에 깊이 간직된 찔레꽃에 실어 노래하였습니다. 이 곡의 무대가 된 곳이 북간도였기에 북간도 이남이면 모두가 남쪽 고향이겠지요. 찔레꽃이 붉게 피었다 하면 가수분의 고향인 제주도 해안가에서 보았던 해당화나 만주지방에서 많이 자라던 붉은색 꽃인 인가목이나 생열기나무 어쩌면 털찔레였을 수도 있었겠고 시적인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찔레란 우리 이름은 가시가 있어 찔린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추측합니다만 이전엔 찔레나무로 또는 가시나무, 질구나무, 들장미 등 지방에 따라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지요. 찔레꽃이란 국명은 학명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로사 멀티플로라가 학명으로 확정되면서 찔레나무보다는 찔레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명에서 속명 로사는 장미를, 종소명 물티플로라는 많은 꽃을 뜻하므로 많은 꽃이 피는 장미, 즉 꽃을 강조한 이름인 셈입니다. 영어명도 멀티플로라 로즈이며 일본명은 노이바라, 중국명은 예창웨이 즉 야장미로 찔레꽃의 이름에는 대개 장미가 따라붙습니다. 이 장미라는 명칭은 기원 1000년 전 중국 주나라 시대에 최초로 등장하였다는데 중국의 고대 한약서 신농본초경에서는 영실이란 약자명으로 등장하며 16세기 중국의 약초서 본초강목에서는 영실을 야장미의 열매라고 기록하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미에 대한 첫 기록은 통일신라 때까지 올라가는데 당시 신문왕에게 바쳐진 우화에서 장미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의 문신 이규보는 장미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묘사한 한시를 남긴 바 있으며 조선시대 강희야는 양화소록에서 장미는 자태가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하였고 가우로도 불렀다지요. 동의보감에서도 영실은 딜위 여름이며 딜위 여름이란 딜위의 열매라는 식의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딜위는 아급의 나무의 방언인 딜구베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딜외, 딜위, 질위, 질리, 질리, 찔리, 찔레, 찔레와 같은 음운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찔레가 됐다는 추론이지요. 아무튼 찔레꽃은 주로 야장미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왔으며
영실은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규격집에 수록된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김창업의 시 야장미에서도 짙고 맑은 향기가 사방에 퍼진다고 향이 짙은 꽃임을 노래하였습니다. 찔레꽃을 들장미라거나 야장미라고 부른 데서도 나타나듯이 찔레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화려한 재배종 장미를 탄생시킨 원종의 하나입니다. 찔레나무가 속한 장미과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과 같은 많은 과일나무들이 포함되며 90개 이상의 속에 거의 5천에 가까운 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미 속 자생식물로 해당화, 인가목, 용가시나무, 생열기나무, 돌가시나무 등 10여 종이, 재배식물로는 등굴장미, 목향장미, 월계화 등 40여 종이 등재되어 있죠. 찔레꽃은 갈잎들기나무로 장가지는 녹색에서 젓갈색이고 활처럼 흰 줄기와 밑으로 처진 가지에는 줄기 껍질이 변한 날카로운 가시가 달리며 회갈색인 나무 껍질이 오래되면 조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긋나기로 달리는 잎은 홀수 깃골 겹잎으로 가장자리에 잔톱니를 가진 작은 잎이 5장 내지 9장이며 잎자루에 합쳐져 있는 턱잎은 가장자리에 빗살처럼 갈라진 톱니를 가집니다. 5, 6월 가지 끝에 대개 원풀꽃 차례로 흰색, 드물게는 연분홍빛의 향기로운 꽃이 모여 피며 꽃잎은 장미과의 특징대로 5장씩이지요. 붉게 익은 콩알만한 열매는 겨울에도 달려있고 끝에는 꽃받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인가목이나 생열기나무는 분홍에서 자주색의 꽃이 1개 내지 3개씩 달리는데 인가목은 줄기 전체에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가 많고 곤봉 비슷한 열매가 황홍색으로 익으며 생열기나무는 잎자루 등에 가시가 드물고 적색으로 익는 열매는 둥겁니다. 해당 화도 흔히 향기로운 진분홍색 꽃을 피우며 주로 해안가나 산기슭에서 자라는데 핵가지와 그 가시에 털이 있으며 특징적으로 보통 7장쯤으로 된 깃골 겹잎의 표면에 손으로도 만져지는 뚜렷한 주름이 있고 열매도 납작한데 8, 9월에 흑적색으로 익습니다. 구부러진 가시가 용의 발톱을 닮았다는 용가시 나무는 어린 가지, 잎, 꽃받침에 샘털이 뚜렷하며 겨울이 지나면 붉은 열매가 검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돌가시 나무는 가지를 많이 치면서 줄기가 땅 위를 기어서 약 6m 정도로 자라며 강한 광택이 나는 잎을 가진 반상록성으로 향기로운 흰색 꽃과 열매는 찔레꽃보다 조금 더 큰 편이며 대목으로도 쓰입니다. 재배식물인 등굴장미는 어린 가지와 잎 뒷면 그리고 깃털 모양 톱니를 가진 턱잎에 잔털이 많으며 줄기에는 밑부분이 널찍하고 굽은 갈고리 모양의 작은 가시가 많고 작은 잎이 7개 내지 9개인 등굴성 식물입니다. 찔레꽃은 장미 원예 품종을 접붙이기로 정식할 때 흔히 민나무로 쓰입니다. 어린 순이나 줄기는 껍질을 벗겨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재료로, 열매인 영시는 금행자라고도 하여 이뇨, 설사, 해독에, 꽃은 갈증, 이질, 설사와 술 제조에, 꽃잎은 정류하여 방향제로나 세안용 화로로, 붉게 익은 열매는 갈색 계통의 염료로, 잎은 젓갈색 염료로, 뿌리는 관절염, 생리불순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찔레꽃은 플레이브노이드 계열인 퀘르세틴 배당체, 캠프롤 배당체, 탄닌 계열의 메칠가리 과실의 홍색 색소인 라이코핀 등이 함유된다지요. 일반적으로 플레이브노이드 화합물은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염 등의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에스트라가리는 멜라닌 생성 저해와 지혈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찔레꽃이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는 다양한 테르페노이드류와 피놀에틸 알코올, 벤지노이드 계열 화합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지요. 장미과 식물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약 1억 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만 장미 속 화석의 발견 시점을 근거한다면 찔레꽃은 아마도 약 3,500만 년 전후 어디쯤에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이 꽃은 큰 변함없이 그저 소박한 들장미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자연의 작은 일부분으로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 오늘날 찬란한 장미의 위대한 여정이 숨겨져 있었음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찔레꽃은 수백만 년을 거의 옛 모습대로 남아있지만 찔레의 종자로부터 태어난 장미는 지금도 경탄할 정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극치를 향해 변신의 노력을 거듭해오고 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장미는 스스로의 수정 능력을 잃어버려 홀로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찔레꽃은 여전히 묵묵히 그 소박한 모습 그대로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화려한 장미의 근본이며 대목이 되어주고 있지요. 장미가 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찔레꽃의 강인한 뿌리에 몸을 맡게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한 삶이 스스로 택한 것인지 자신의 종을 번식시키는 최선의 선택인지 여부를 떠나서 화려함만을 쫓다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찔레꽃은 어머니 같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찔레꽃과 같이 변함없는 버팀목이 없었다면 장미가 존재할 수 없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성장을 받쳐주는 소중하지만 잊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더 나아가 변치 않는 본질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수천만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생명을 이어가는 찔레꽃처럼 우리 곁에도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누군가인가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외부적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소박하지만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찔레꽃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 자신도 찔레꽃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